윤여민 FP부터 좀 들어볼까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좀 테마적으로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죠. 일단 네. 중국의 재봉쇄 이슈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장 초반에 좀 쏟아지면서 관련된 부분으로 좀 약간의 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약간 좀 저항에 부딪힌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2,720에서 2,740선에 대한 좀 저항이 좀 만만치 않게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에 비해 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한번 좀 다시 한번 밑꼬리를 잡아주면서 지금 930선에 좀 고지를 다시 올라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확실히 뭐 지난주에는 좀 기술적 반등은 좀 있었습니다. 확실히 이제 두 가지 이슈에 대한 부분에서 좀 확실히 내성이 생긴 걸로 보이고 있고,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뭐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서 소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그 시장을 좀 이끌어갈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좀 부재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술적 반등에서 좀 약간의 좀 제한이 나오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이 좀 펼쳐지게 되죠. 이에 따라서 실적 관련된 부분들에서 관련돼서 또 기사들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좀 반도체 관련된 쪽에서의 좀 실적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만 이제 나머지 업종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뭐 원재료 관련된 부분들과 여러 가지 좀 타격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업종별로 차별화가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그러한 좀 일반 업종에 대한 관심보다는 여전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윤석열 당선인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전쟁 테마 관련된 이슈들이 좀 빠르게 선순환이 돌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렇게 좀 빠르게 어떤 선순환을 따라갈 수 없는 이제 트레이더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시장을 좀 관망하면서 좀 일반 업종에 대한 실적이 나아지는 종목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분할 매수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여민 FP하고는 광림 얘기를 좀 하면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 쌍용차 무산 얘기가 나오니까 네. 광림이 무섭게 오르네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사실은 좀 재건축과 관련된 이슈로도 좀 묶여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네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좀 아, 두 가지가 지금 같이 시장에서 테마로 엮인 건가요?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확실히 좀 주가가 좀 많이 횡보를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런 이슈로 인해서 좀 확실히 제가 볼 때는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지난주 금요일, 그다음에 이제 오늘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두 차례 급등이 나왔고요. 다만 이제 좀 윗거리를 달리면서 조금 내려오는 모습들, 오히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상승에 좀 제한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런 두 가지 이슈들로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앞일에 대한 예측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기존의 보유자분들에게는 좀 매도의 타이밍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다만 이제 좀 이제 주택 관련된 쪽에서의 좀 움직임도 좀 분명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이제 전 시간에 이제 관련돼서 주택 관련 뭐 건축 구제 관련돼서 좀 완화되는 스탠스, 이런 부분을 네네. 통해서 지금 중소형 건설주 그다음에 건자재가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특이하게도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이런 규제에 관련된 어떤 모멘텀도 모멘텀이지만, 어떤 자신들의 새로운 먹거리를 좀 찾아가는 어떤 새로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모멘텀을 찾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 뉴스를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이죠. SMR 관련돼서 지금 사업을 좀 진출을 하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네. 네. GS건설 같은 경우는 바이오 디젤 생산 기술 기업과 함께 이제 생산 설비 모듈화 사업을 좀 나선다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건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사실 정책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따라가고,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주가가 좀 출렁이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원유 관련된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환경이 그렇게 막 녹록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좀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주목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뭐 봐야 됩니까? 오늘 S-오일의 이 독주를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가 강세를 보이면서 주가는 오름세를 이어왔고, 오늘은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는 긍정적인 리포트 받으면서 그 효과 똑똑히 받아가고 현재 9만 7천 원 선 뚫어내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 8, 9만 원권 좀 박스권 움직임을 이어갔는데 10만 원 선 재탈환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윤여민 대표님? 일단 이번에 좀 기세를 봐서는 좀 10만 원대를 분명히 좀 뚫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한 이제 일주일 전부터 지금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좀 상당히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목표가를 좀 상향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게 지금 이제 집중적으로 지금
기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분기 대비 뭐 200% 이상 뭐 상향한다는 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뭐 서프라이즈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뭐 영업이익은 뭐 1조 대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석유 화학 부분에서 원가 상승이 좀 많이 올라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환율이라든지 유가 상승이라는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줬고요. 또 이제 마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유 부분에서 충분히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정유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 좀 얘기가 좀 많았었습니다만 이 환경과 관련돼서 또 이제 전기차 관련된 부분도 또 분명히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의 어떤 사실 이제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의 어떤 포션이 많이 커지고 있죠. 시장의 어떤 차량의 크기가 커진다기보다는 차량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차의 포션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유가라든지 매크로 환경이 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가 좀 필요한 정제시설 쪽에서의 어떤 이런 부분에서 좀 투자 요인이 분명히 감소할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좀 노후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대체를 하면서 제가 볼 때는 뭐 수급 같은 경우 2026년까지도 좀 타이트하게 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좀 반영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제가 볼 때 수급이 좀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 뭐 일주일 정도부터 지금 계속해서 뭐 외인이라든지 기관, 뭐 투신 사모펀드, 금융펀드가 좀 어느 정도 지금 매수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10만 원대를 분명히 좀 뚫어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해운주들 오늘 좀 물어보고 싶은데 해운우님 계속 떨어진다 그러고 주가도 지금 좀 눌리는 모습이거든요.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좀 사태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해운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반사 수익이 좀 예상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지금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다시 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외인들의 좀 매도세가 좀 상당히 최근에 많이 나오면서 주가들이 좀 많이 눌리는 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해운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여전히 저는 이제 좀 제가 볼 때는 시황은 좀 길게 본다고 하면 분명히 개선될 부분은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좀 이러한 좀 악재가 좀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BDI 지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지수들은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어떤 좀 어느 정도의 좀 완화 가능성, 그다음 또 이제 중국 관련돼서 또 최근에 이제 좀 선전역에서 좀 봉쇄를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물동량이 좀 줄었다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의 어떤 약재를 좀 단기적으로 좀 맞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좀 주가가 좀 출렁이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사실 제가 볼 때 1분기 관련된 실적에서 봤을 때 좀 제가 볼 때 실적 개선되는 종목들이 중에서 이제 해운주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결국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좀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조명을 받는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좀 반등의 기미는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잘 생각하셔야 될 게 경기 민감 업종이라 할 수 있는 뭐 해운이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건설 네.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기보다는 약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긴 호흡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뭐 HMM이라든지 대한해운 같은 좀 어느 정도 대형 이제 해운주 같은 경우는 좀 작년에 좀 시세가 좀 많이 나왔고 최근에 좀 오래 쉬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런 부분에서 좀 아직은 저점을 좀 잡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 조금은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운주에 대한 어떤 단기적인 의견은 좀 중립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제가 볼 때는 지수라든지 이런 좀 업황을 보게 된다고 하면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밀리고 있는데 손해보험 보험사들은 주가가 좀 좋습니다. 유념인 FP하고 그 얘기 좀 해볼게요. 금리 오르는 거에 대한 것만으로 보기에는 주가가 계속 좋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은 사실은 이제 이 손해보험, 특히 네. 보험주 관련된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있으실까라는 좀 의문이 좀 들긴 합니다만, 사실 최근에 이런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건 아무래도 좀 기관, 특히 뭐 연기금, 뭐 금융투자가 좀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은행이라든지 보험 관련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봤을 땐 배당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분류되는 섹터들이 최근에 좀 주주환원 정책을 좀 상당히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초까지 상당히 좀 강하게 드라이브 걸렸던 이제 종목이 이제 메리츠 화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는 좀 배당 성향을 좀 낮추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좀 주가가 좀 많이 좀 하락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뭐 결국은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뭐 소각을 좀 발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좀 보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손익만 보게 된다고 하면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는 뭐 현대해상이라든지 KB손보에 이어서 좀 3위를 좀 기록할 정도로 확실히 지금 대부분 이제 이런 금융권에 있는 종목들이 사실 작년에 좀 장사를 잘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가 좀 상당히 관건이 되지 않을까 좀 싶어요. 지금 코로나19가 좀 어느 정도 완화되는 시점에서 이제 결국은 작년에 좀 네. 어떻게 보면 실손이라든지 자동차 보험에서 손해율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좀 제도적으로 좀 극복하느냐가 좀 올해 좀 관건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좀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는 적자 구조에 대한 부분을 좀 과감하게 좀 드러냈습니다. 특히 자동차 보험을 좀 많이 줄였고요. 특히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암이나 어린이 치아보험 쪽으로 약간 포트폴리오를 좀 약간 다변화하는 좀 이런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결국 수익성이 얼만큼 이제 좀 담보가 되냐도 좀 올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작년의 실적이 올해 얼만큼 가느냐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을 얼마나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느냐가 제가 볼 때는 좀 하나의 관건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는데 뭐 여전히 의문은 듭니다. 지금 최근에 뭐 성장주에 대한 부분 뭐 워낙 많이 눌렸는 쪽에서 좀 매수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손보라든지 어떤 금융사에 관련돼서 좀 개인분들 좀 매수세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좀 여전히 좀 제가 볼 때 의문 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념인 FP하고는 우리 최근에 PCB 기판들 관련 업체들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네네. LG이노텍이나 오늘 조금 주춤하긴 한데 한번 점검을 좀 해주시죠. 사실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제가 이제 대덕전자를 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LG이노텍도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근데 이제 일단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좀 이제 그 고점에서 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닌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특히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때가 거의 이제 단기 고점이 아니었나 뭐 지난주와 좀 생각이 드는데 그때 그래도 살짝 눌리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추세는 무너지지 않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의 눌림목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역시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는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도 약간의 좀 이제 차별화가 좀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네. 이제 PCB 쪽에서는 확실히 좀 외국인들의 좀 사랑이 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1분기 실적과 좀 어느 정도 맞물려 있으면서 계속해서 좀 추세가 좀 나오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업사이드 리포트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중에서는 좀 그래도 PCB 쪽에 대한 부분이 좀 계속해서 제가 볼 때는 좀 상승세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뭐 대적전자에 대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면 확실히 좀 이제는 실적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좀 성장하는 부분이 확실히 좀 관건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좀 수출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환율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작용했던 부분이 있고요. 결국 네.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PCB 쪽에서도 이제 FCBGA 관련된 사업이 어느 정도 더 이제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회사들의 어떤 좀 주가의 좀 밸류에이션을 좀 리레이팅하는 부분이 좀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제가 볼 땐 더 업사이드가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오를 때는 뭐 사지 말고 눌림목에서 사라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그 상황인 건가요? 대덕전자는 신규 진입을 원한다면 근데 이미 이제 네.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신고가 영역에 좀 들어가는 상황에서 좀 살짝 눌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일단 좀 아쉽습니다. 만약에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눌렸을 때 좀 사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거보다 있는데 더 큰 조정이 나왔을 때 네, 근데 지금 상황에 봐서는 좀 눌림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목표가 같은 경우는 좀 더 한 37,000원 정도까지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업사이드는 분명히 있다.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수익률이 좀 많이 높게 잡을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감안하시면서 좀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인 FP는 LX 세미콘을 가져오셨습니다. 최근에 LX 세미콘 주가가 꽤 좋았죠? 예, 일단은 반도체 업체이긴 합니다만 사실 디스플레이
이쪽으로도 좀 연관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디스플레이 섹터가 좀 움직이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어떻게 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을 좀 같이 뽑아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설계 판매를 하는 이제 팹리스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지난주에 좀 실적이 좀 발표가 됐는데요. 특히 이제 지난해 매출 같은 경우는 한 1조 9천억 정도, 전년 대비 63% 정도 좀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이 좀 상당히 드라마티컬하게 올랐습니다. 지금 한 3,600억 정도가 좀 나왔는데요. 이제 재작년에 한 900억대에서 지금 작년에 이제 3,600억대니까 거의 3배 이상 좀 증가를 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최대 실적이 좀 나온 부분은 결국 이제 OLED 패널용 이제 구동칩이라고 하죠. DDI 쪽 관련된 부분에서 좀 수요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올해도 좀 이러한 실적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1분기 실적을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매출액은 한 5,500억 정도, 영업이익은 한 980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면서 결국은 좀 시장 기대치에서 좀 더 올라가는 좀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DDI 관련된 쪽, 결국 이제 제품들의 판가가 올라가고 있고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계속해서 제가 볼 때 실적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좀 LX 그룹에서도 좀 중추적인 역할을 맡지 않을까라는 좀 가능성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전력 반도체 관련된 투자가 좀 알려지고 있는 부분으로 좀 새로운 모멘텀이 좀 장착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측면에서 한번 보셔도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또 한 가지 지금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제 기관 좀 투신 연기금을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X 세미콘도 3월 들어서 굉장히 이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14만 8,500원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900원 정도 상승 중인데 목표가는 17만 원 제시하셨고 선절가는 12만 6천 원입니다. 고려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